서울시장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단일 경선해라, 경선의 문을 열라라고 압박을 가하던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으로부터 나랑 먼저 단일화 대결을 펼치자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어떤 취지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인지, 금 전 의원의 이 제안이 야권의 단일화 레이스에서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매주 저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1대1로 한다면 당연히 저한테도 좋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나중에 야권 후보를 대표 선수로 결정할 때 또 더 중요한 것은 본선에 가서도 유리해집니다. 다만 우리가 누가 지지율이 높고 이것만 가지고 싸우면 민주당에 질렸는데 역시 야당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승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야권 전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정작 안철수 대표를 위해서도 내 제안이 옳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존중을 해서 야권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제 뜻에 동의한 것에 평가하고 싶습니다. 연락 오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당에서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요. 대표님도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긋는다고 보면 될까요? 그게 입당 요구라기보다 탈당 요구입니다. 공당의 당대표가 탈당을 하라는 그런 요구는 나중에 누가 통합 후보가 되더라도 야권의 파이를 축소시키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 상황이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의 일단은 우리끼리 당 밖에서 후보 단일화 경선하자라는 제안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좀 특유의 특징이랄까요? 높이 평가해놓고 정작 그렇게 하겠다 혹은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연락 오면 만나보겠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연락 오면 만나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락 오면 만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연락을 하겠죠. 금태섭 의원 후보 쪽에서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이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압박이 되겠지만, 안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어딩을 봐도 느끼겠지만 본인이 만들어놓은 단일화의 뜻에 동의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 야권 단일화를 본인이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게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중요한 모양새죠. 그런 점에서 이 논의를 그저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압박을 느끼기보다 이걸 잘 활용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금태섭 후보가 나랑 매주 한 번씩 토론을 하자, 이것이 또 안 대표한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매주 토론한다 그러면 어쨌든 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경선 쪽으로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좀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2017년 대선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상승하다가 오히려 토론 과정에서 많이 지지율을 까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거를 오히려 만약에 금태섭 후보든 아니면 지금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하고도 단일화 논의를 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몇 명 후보들과 같이 토론을 과정 속에서 본인이 달라졌다, 본인이 토론을 훨씬 더 정교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전 굉장히 안철수 대표한테도 플러스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저는 국민의힘과의 다음 단일화 과정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안 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국회반장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취재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했던 부분, 안철수 대표의 토론 실력은 그때보다 나아졌습니까? 그걸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보고 싶어 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태섭 후보가 저걸 제안한 것도 토론을 통해서 본인이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금태섭 후보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안했고 매주 토론을 통해서 이제 본인도 본인의 존재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한 건데,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하고도 사실 승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인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죠,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군의 특전사로 차출됐다라는 뉴스도 보도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A씨가 육군 특전사에 차출됐다. 나 전 의원 측은요,
지원이 아니라 차출이다. 나 전 의원 아들이 대견하지만 엄마 된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라는 뉴스도 짤막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미 비대위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여러 주자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기간 원내대표라면서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순위, 뭐 검찰로부터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무혐의로 다 털어버리고 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뭐 원정 출산 별의별 의혹들이 많았지만 다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떳떳하게 군대에 갔는데 또 군대에 가서 특전사를 간다고 하니까 특전사면 떠오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쫙 특전사 이 군복 입고 대통령 특전사였죠. 대통령 후보 시절에 회자됐던 모습들이 기억나는데 얼마 전까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그 카츄샤 군복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던 정치인 가족에 관련된 문제들을 비롯해 보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의원의 가족과 아들에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호감도를 올리는 데는 꽤 도움이 되는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뿐 아니라 지금 여러 후보들이 같이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후보들이 이번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누군가 한 명의 후보가 우뚝 서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또 바깥에 있는 안철수, 금태섭 후보들과 단일화를 거치면서 여러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관심을 야권이 좀 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